공무원 남편, 간호사 아내 노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60대 부부의 은퇴 고백. 우린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공무원의 간호사면 그래도 안정된 직업 아닌가요? 60대 중반이 된 김정호 씨가 겪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고 아내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자녀들도 잘 키웠고 퇴직할 땐 둘 다 어깨를 펴고 말했답니다. 이제 좀 쉬자. 그런데요, 그렇게 기대하던 은퇴 후의 삶은 달콤한 여유가 아닌 계산기 두드리는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퇴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년만 채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퇴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라는 걸 모르고 있던 거죠.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갑자기 수입이 뚝 끊기고 생활비료 비자녀 지원까지 이어지면 순식간에 불안해집니다. 게다가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으면 감정 충돌도 늘고요. 김정호 씨 부부처럼 직장에선 인정받았지만 은퇴 후엔 길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비슷한 상황에 처한 3명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게요. 사례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퇴직 3개월 만에 알았어요. 정호 씨 부부는 합쳐서 매달 250만 원 정도의 공무원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엔 충분하겠지 했죠.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각종 세금이 80만 원, 식비, 교통비, 잡비로 또 100만 원, 손자, 손녀 용돈, 명절 비용, 부모님 병원비까지 더하면 남는 게 없어요. 아껴 써도 통장은 매달 마이너스예요. 더구나 의료비는 예측 불가능하죠. 지난달엔 정호 씨가 무릎 치료를 받으며 비급여 항목으로 6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하게 해줄 뿐 여유 있는 노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반드시 추가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게 핵심이에요. 사례 둘이 함께 있으니 더 외로워졌어요. 아내인 정희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35년 차인데 남편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자니 낯설었어요. 정호 씨는 평생 일터에서 바빴고 대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둘이 집에서 마주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생활 리듬, 휴식 방식, 대화의 거리감이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말다툼도 하루 종일 마음에 남고 서로 피곤해지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은퇴 후의 부부 관계는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대화 훈련, 각자의 취미나 공간 존중, 그리고 때때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 조절도 필수라는 걸 알려주는 사례였어요. 사례 퇴직 후에도 부모 노릇은 계속되네요. 부부는 자녀 둘을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더군요. 첫째가 전세 대출 상환을 도와달라고 했고, 둘째는 손주 어린이집 등록금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물론 도와주고 싶죠.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자녀의 일시적 도움 요청이 당연한 의존으로 바뀌는 순간부터입니다. 정호 씨 부부는 몇 달간 이체해주다 보니 자신의 통장에 예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부모 그만하자. 노후에는 나의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자녀의 요청에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라고 말할 용기, 그리고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는 경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뭘까요? 연금 외 수입원을 만들어라. 퇴직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세요. 유튜브, 재능 기부형 알바, 온라인 판매, 텃밭 수확 판매 등 작더라도 내 힘으로 번 돈은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부부 관계를 새로 다듬어라. 은퇴는 부부의 재시작입니다. 대화를 늘리고 각자만의 시간도 존중하세요. 함께하는 취미를 만들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지 마세요. 부모 역할 내려놓기 훈련하기. 자녀의 삶은 자녀의 몫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내가 먼저 무너지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 남편, 간호사 아내, 우리 노후는 남부럽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정호 씨 부부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매일 아침 자산을 정리하며 긴장하고 오후엔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강의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노후의 여유는 직업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은퇴는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나요? 공무원 남편, 간호사 아내의 노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은퇴 준비의 함정과 현실적 대안. 서론 직업이 안정적이면 노후도 안정적일까?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를 앞두고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간호사처럼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이 지급되는 직업군의 경우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은 충격과 혼란을 겪는 분들이 오히려 이들 직군이라는 점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겪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충격.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60대 부부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은퇴 후에야 알게 된다. 공무원이나 간호사로 정년까지 일한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령액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지출은 단순히 생계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거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의료비비 급여 항목 포함, 자녀 및 손자녀 지원비, 여가 여행비, 각종 경조사비, 비상 상황을 대비한 예비비. 실제 상담 사례에서 연금 월수령액이 약 250만 원인 부부의 경우 고정 지출과 돌발 비용이 겹치면서 3개월 만에 저축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은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일 뿐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은퇴 후에야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 반드시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연금 외에 월 50만 100만 원 수준의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관계가 악화된다. 많은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는 낭만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평생 각자의 직장 생활로 분리된 일상을 살다가 하루 종일 집에서 마주하는 일상이 되면 갈등이 쉽게 발생합니다. 생활 리듬의 차이, 공간 사용 갈등, 사소한 언쟁의 반복, 감정 표현의 서툰 세대 특성. 특히 남성 퇴직자의 경우 정체성 상실과 역할 부재로 인해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부터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공통된 활동 산책, 봉사, 소모임, 취미 등을 마련하고 함께 있는 시간과 각자만의 시간의 균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의 지원 요청이 반복되며 재정이 악화된다. 부모 세대는 자식은 끝까지 도와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재정 상황은 예측이 어렵고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지연될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자녀 주택 마련 지원, 손주 돌봄 비용, 결혼 자금, 명절 경조사 지원. 문제는 일시적 지원이 반복되면서 자녀의 의존 심리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재정은 점점 고갈되며 자신의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 지원은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퇴직 전 자녀와의 재정 분리 대화를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이제 우리도 여유롭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 전략을 제안합니다. 1. 연금 외 수입원 설계. 은퇴 이후 월 2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이 생기면 삶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 취미 콘텐츠 판매, 텃밭소 규모 수공예 판매, 지역 봉사 단노인 일자리 센터 연계 활동, 유튜브, 블로그 등 경험 기반 콘텐츠로 수익화. 핵심은 체력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경제적 자립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2.
부부 관계 리빌딩. 은퇴 후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새로운 생활 파트너가 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부 소통 프로그램, 지역 복지관, 문화센터 참여, 각자의 공간과 시간 확보, 정기적인 부부만의 외출 계획, 감정 표현 연습, 감사, 칭찬, 사소한 대화. 3. 자녀와의 재정 분리. 은퇴 전에 자녀와의 관계 정리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정기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 정립. 도와주는 경우에도 기한과 한도를 명확히. 필요시 전문가, 동반 가계 재정 상담 진행. 가족 간 금전 문제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 공유. 결론, 직업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의 깊이다. 공무원이나 간호사처럼 정년이 보장된 직종은 분명 노후 준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감이 오히려 준비를 늦추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은퇴 이후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년까지 버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입, 관계, 역할, 건강, 시간의 구조화까지 포괄적으로 준비해야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눈앞에 둔 모든 분들께 지금 이 순간이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첫 번째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세금 폭탄에 무너진 비참한 현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 그래서 직장 생활 내내 열심히 적립금을 모으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투자하며 안심하려고 하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막대한 세금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 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일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했던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만 살아도 넉넉하리라 기대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세를 내고 나니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으면서 연간 소득이 올라가자 세율이 더 높아졌고 각종 공제 혜택도 줄어들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은 계획했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추가로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 경제적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사례, 이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 실망한 박 씨 부부. 박 씨 부부는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두 사람 모두 60대 초반에 은퇴하며 매달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일 것 같았던 이들의 연금 생활도 세금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개인연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연금에서 떼이는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하니 생각보다 쓸 돈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이들은 집을 줄이거나 해외여행 같은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미리 세금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례, 3과세 기준을 몰라 불리한 선택을 한 이 씨. 이 씨는 퇴직금 수령 시 절세를 위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연금 소득의 과세 기준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할 때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세금으로 나갈 줄 몰랐죠. 차라리 한 번에 퇴직금을 받았으면 세금 부담이 덜했을 겁니다. 결국 이 씨는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 부족이 노후 재정 계획을 망치고 만 것입니다. 세금 문제를 줄이는 전략. 그렇다면 은퇴 후 연금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고려해야 할까요? 연금 수령 시기 조정.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해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고민해 보세요. 세금 공제 혜택 활용.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이를 고려해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정 전문가의 조언 받기. 세금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은퇴 전후로 세무 전문가나 재정 컨설턴트를 통해 최적의 연금 수령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연금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이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그 가치는 반감됩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점을 확인하세요.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과세 기준과 세율을 파악하세요. 연금 외 소득 파악, 은퇴 후 발생할 추가 소득, 투자, 수익, 임대소득 등을 고려해 종합과세액을 계산하세요. 재정계획 시뮬레이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예상 세금과 실수령액을 비교 분석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세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면 준비했던 노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씨, 박씨 부부, 그리고 이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 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걱정 없는 노후를 꿈꿀 자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더 현명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대기업 임원, 퇴직 후 월급 영원 가장 후회되는 6가지. 내 월급이 끊긴 순간 현실이 무너졌다. 대기업 임원까지 했는데 은퇴 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퇴직 후 만난 한 선배가 쓸쓸하게 내뱉은 말이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법인카드를 쓰고 연봉도 억대였다. 주변에서도 전무님이라 불렸고 회의실에서는 그의 의견 하나로 프로젝트의 방향이 정해졌다. 하지만 58세에 퇴직한 후 단 한 달 만에 월급이 없는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깨달았다고 했다. 퇴직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연금 받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내 실력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돈 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은퇴를 맞았던 그는 불과 1년 만에 그 모든 생각이 오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퇴직 후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마치 긴 휴가를 떠난 기분이었다. 평일 아침에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과 여행도 다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달라졌다. 매달 자동 이체되던 월급은 멈췄고 카드 명세서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연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재취업은커녕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나는 퇴직만 준비했지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그가 후회한 6가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함정들을 짚어보자. 1. 퇴직 후에도 돈이 나간다는 걸 몰랐다. 퇴직하면 돈 덜 쓰겠지?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월급이 끊기면 당장 고정 지출이 부담이 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보다 몇 배 뛰고 대출이 있다면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그동안 회사가 부담해주던 차량 유지비, 식사비, 심지어 휴대폰 요금까지 본인이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은퇴 기념이라며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 등 취미생활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사례 1. 60세 김 전무의 후회. 김 전무는 퇴직 후 여유롭게 즐기며 살자는 생각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3주 동안 신나게 돈을 쓰고 돌아왔는데 통장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퇴직금이 5억 있었지만 한번 지출이 커지니 줄어드는 속도가 무섭게 빨랐다. 그제야 고정 수입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10년도 못 버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수입 대비 지출 관리는 필수다. 현역 시절보다 3040% 정도 지출을 줄이는 게 이상적이다. 2.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퇴직 전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 합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이걸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65세부터 받는다. 퇴직 후 510년 동안은 무소득 상태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도 한 번에 받으면 금방 사라지고 나눠 받으면 월 10만 150만 원 정도다. 사례 58세 최 부장의 오산. 최 부장은 퇴직 후 연금 200만 원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해보니 월세 8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기타 지출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60세가 되자마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해결책.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월 5만 1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임대 수익, 프리랜서 1, 온라인 강의 등. 3. 다시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도 내 경력이라면 쉽게 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례 3. 55세 오 차장의 재취업 도전기. 오 차장은 퇴직 후 컨설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컨설팅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고객이 없었다. 결국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일거리를 구하려 했지만 퇴직자보다는 현직자가 낫다는 말을 듣고 좌절했다. 해결책.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은퇴 전에 미리 사이드 잡부업을 만들어 두거나 재취업을 목표로 스킬을 쌓아야 한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퇴직 전부터 지출 구조를 줄이고 월급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 자격증, 네트워크, 사업 아이디어 등. 퇴직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자. 퇴직 후 통장 잔고를 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퇴직 후 생존 전략,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접근. 앞서 퇴직 후 후회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해결책을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다룬다. 1. 은퇴 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 1.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곧 수익이다. 미국 경제학자 토마스 스텔리타머스 J. 스텔리는 그의 연구에서 부자들은 고소득보다 낮은 지출과 절제된 소비 습관을 통해 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 습관을 갑자기 줄이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급증하여 금방 원래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기 쉽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 단계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천법. 퇴직 전 1년간 은퇴 후 예상 생활비로 살아보는 실험을 해보자. 자동차 유지비, 외식비, 쇼핑비 등 변동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 후에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도시보다 전원생활, 대중교통 활용 등을 설계하자. 이 노후의 자산 구조,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퇴직금이나 부동산 자산이 있어도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경제학적 근거. MIT 경제학자인 로렌스 코틀리코 프로런스 KOTLIKOFF 교수는 자산이 많아도 월 단위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면 경제적 불안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천법. 은퇴 전 매월 자동 이체되는 고정 수입연금, 임대료, 배당금 등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 점검하자. 현금이 묶여있는 부동산보다 월 수익이 나오는 자산 배당주, 임대 수익, 디지털 자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월 소득원이 없는 경우 소규모 창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만든다. 2. 은퇴 후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유지. 1. 퇴직 후 우울감과 무기력,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라.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단절과 우울증이다. 심리학적 근거.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갑자기 역할 아이덴티티 로스를 잃게 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둔화되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40% 증가한다.
실천법. 퇴직 후에도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 멘토링,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등을 하자. 특히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적인 활동 동호회, 은퇴자, 모임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한다. 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 이혼을 피하는 법. 은퇴 후 부부가 24시간 함께 있다 보니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학적 근거. 미국 가족연구소에 따르면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증가하는 이유는 역할 변화 때문이다. 남편 직장인에서 집에 있는 사람이 되면서 존재감 상실. 아내 평생 가정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남편과 24시간 같이 있어야 하는 불편함. 실천법.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취미 활동을 존중. 퇴직 후 부부 관계에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일 3시간은 각자 자유시간을 갖는다 등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 산책, 여행, 운동 등을 개발하는 것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3. 은퇴 후 신체 건강 유지 전략. 1. 근육 감소를 막아라.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소멸된다. 이제 퇴직했으니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의학적 근거.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2주만 운동을 멈춰도 근육량이 평균 5% 감소하고 다시 회복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실천법.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등을 하자.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등을 최소 주 3회 이상 실천하자. 이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해마 활성화법. 퇴직 후 뇌활동이 줄어들면 해마 히포캠퍼스가 위축되면서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신경과학적 근거.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 독서, 악기 배우기, 외국어 학습 등이 해마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 위험을 35% 낮춘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뇌가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받지 않아 기억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 실천법. 은퇴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말자. 새로운 취미, 자격증 도전, 독서 등 루틴을 깰 수 있는 새로운 활동 여행, 새로운 사람 만나기 등을 시도하라. 결론. 퇴직 후에도 후회 없이 살기 위한 핵심 전략. 퇴직 전부터 소비 습관을 조절하고 생활비 구조를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 연금만 믿지 말고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확보하라.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목표를 설정하라. 신체 건강과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운동과 학습을 실천하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2의 인생이 불행이 될 수도 황금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보자. 여러분, 퇴직 후 인생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상사의 꾸지람,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 스트레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한 뒤 문을 닫는 회사의 대문 앞에서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동시에 자유로운 인생을 꿈꾸게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걱정과 피로를 뒤로하고 라오스라는 이국의 땅에서 단지 월 70만 원이면 왕처럼 사는 삶을 말이에요. 대기업 부장 30년, 퇴직 후 월 70만 원으로 라오스에서 왕처럼 산다. 라는 제목,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은퇴 준비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질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듯 풀어보겠습니다. 1. 퇴직 후에도 행복은 만들 수 있다. 준비와 도전의 시작.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보낸 어 씨는 젊은 시절엔 꿈꿨던 안락한 미래가 현실과는 너무도 달랐던 직장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의 위계질서,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어 씨는 퇴직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다. 라는 각오로
씨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해외로의 도전을 결심했죠. 그런데 왜 라오스일까요? 씨는 은퇴 후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물가가 저렴하고 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라오스는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았죠. 생활비가 한국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주는 여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퇴 후 준비라면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씨의 사례는 그런 고민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쌓인 노하우와 절약 정신, 그리고 자기 삶을 재설계하려는 열정이 결합되어 씨는 결국 라오스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례 1. 씨 대기업 부장, 라오스에서 새 삶을 열다. 씨는 한국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꽤 안정된 수입과 복지를 누렸지만 점점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야근, 끝없는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결국 퇴직을 결심한 씨는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준비 과정에서 씨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활비 계산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달리 라오스는 물가가 저렴해 월 70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현지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까지 모두 씨에게 매력으로 다가왔죠. 라오스에 정착한 후 씨는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으로 그는 한때 기업의 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서 진짜 나만의 삶을 즐겼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저녁에는 현지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삶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 사례 2. B씨 퇴직 전 재테크, 은퇴 후 꿈의 마을로의 이주. B씨는 55세의 나이에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평생 동안 금융 관련 일을 해오면서 B씨는 자신만의 재테크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항상 중요한 화두였지만 B씨는 어느 날 진정한 행복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B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곳의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지역사회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라오스 근교의 한 작은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매월 7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생활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그는 금융 전문가로서의 지식으로 은퇴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그 결과 낮은 생활비와 여유로운 지역사회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는 그의 생활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4. 사례 3cc 창업 도전과 은퇴 후 자유, 라오스에서의 새로운 시작. CC는 60세에 이르러 기존의 직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죠. CC는 항상 해외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곳의 저렴한 생활비와 개방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CC는 단순히 월 7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생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자신만의 광고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곳의 변화를 이끌 사람이다. 라는 열정으로 그는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열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CC의 경우 단순히 은퇴 후의 생활비 절감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기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경제적인 자유뿐 아니라 창업가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CC는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다면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라는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5. 은퇴 준비, 그리고 도전 지금 시작해보세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남은 시간을 버티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어씨, 비씨, 그리고 시씨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했고 그 결과 각자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없겠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용기입니다. 은퇴 준비라면 우선 자신의 생활 패턴과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활비 절감, 현지의 생활비를 조사해보고 현재의 소비 습관을 바꾸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테크와 투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재테크나 투자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도전,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도전해 보세요. 작은 창업이나 취미생활, 자원봉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또한 해외 은퇴에 관심이 있다면 현지 문화, 의료, 언어 등 다양한 요소를 미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정보와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인생의 막바지 또는 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은퇴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한 단면을 정리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대기업 부장 어씨의 사례를 보면 30년간의 치열한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렇다라는 굳은 결심 아래 라오스라는 이국의 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한 도전이었죠. 물론 이러한 변화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시처럼 한순간의 용기가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은퇴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그리고 도전의 중요성. 은퇴 준비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재정적 준비일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퇴직 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내면의 성찰입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30년간 대기업 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를 겪어오면서 점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 전부터 라오스의 생활비, 의료 시스템, 문화적 환경 등을 꼼꼼히 조사했고 월 7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은퇴 준비가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만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인생 설계라는 점입니다. 어씨의 사례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매일 아침 현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가 쌓아온 커리어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은퇴 전략 사례로 보는 세 가지 이야기.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어씨 외에도 두 가지 사례, 즉 B씨와 C씨의 이야기를 통해 각각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테크의 달인 B씨, 경제적 자립과 소박한 행복. B씨는 평생 금융 분야에서 일하며 재테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투자와 자산 분산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왔던 그는 퇴직 후 비싼 물가에 시달리는 삶 대신 라오스의 한 작은 마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오스는 생활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지역 사회가 매력적입니다. B씨는 매일 아침 이웃들과 얼굴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작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큰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는 재테크와 투자,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따뜻한 교류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 창업 도전가 CC, 은퇴 후에도 도전은 계속된다.
CC는 오랜 광고와 마케팅 경력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단순히 정착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로 한 것이죠. 라오스에서 CC는 소규모 광고회사를 창업하여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곧 현지 시장에 맞는 독자적인 전략을 구사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CC의 도전은 은퇴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3. 어씨 자유와 여유를 선택한 삶. 앞서 소개한 어씨의 사례는 그동안 쌓아온 직장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30년간의 대기업 근무를 마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라오스로 떠난 어씨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 풍요로움까지 느낄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현지의 여유로운 분위기,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준비 팁. 이제 은퇴 준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재정립하라.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둘째,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라. 은퇴 후의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생활비나 환율, 현지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꼼꼼히 조사한 후 나에게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랜 직장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성장이나 도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취미생활, 자원봉사, 혹은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는 등 자신이 관심 있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뛰어들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활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현지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형성을 게을리하지 말라. 특히 해외 은퇴를 고려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문화, 언어, 의료체계, 생활 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보세요. 직접 방문해 보거나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건강 관리에 신경 쓰자. 은퇴 후의 삶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오스의 경우 온화한 기후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건강관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며 은퇴 후의 삶을 내 손으로 설계하라. 여러분,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값진 기회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서 30년간 일해온 분들이라 할지라도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시 BCC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에서 살기 위한 생활비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커리어를 뒤로 한 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과 자유를 찾기 위한 도전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와 계획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두려움 대신 도전을 선택해보세요. 재정 계획, 건강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인간관계의 확장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칼럼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전문가의 칼럼 형식으로 풀어본 은퇴 준비와 도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은퇴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